네, 매일 아침 10시 10분에 묘미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금요일입니다. 저희 좀 즐거운 얘기 준비돼 있죠? 어제로 드라이브 가야 되는 날인데 네. 어저께는 우리가 중국의 샤오미 얘기하면서 가전 얘기하는데요. 네. 오늘 좀 자동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 중국 샤오미에 중국 자동차에 위원님 중국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 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좋아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중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체 현상을 좀 냉정히 보자.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잡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 자동차 일단 주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중국 자동차가 요즘 좀 잘 나간다 얘기 들리면서 현대차가 가격 내리고 이것도 좀 관계가 있죠. 맞습니다. 어저께 오늘은 좀 삼성전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이 같이 내린 것은요. 주력 제품의 가격을 현지에서 내린 거거든요.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15만 원 내렸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어저께 산타페 같은 경우에 무려 565만 원을 내렸어요. 그때 SUV 560만 나왔고요. 근데 투싼은 약간 작은 거잖아요. 투싼은 366만 원. 이게 중고가 아니라 신차인 거죠? 당연히 신차를 팔죠. 신차 가격을 10%로 확 내렸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왜 내리겠어요, 값을요? 떨이? 값은 뭐 잘 안 팔리니까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면 점유율이 워낙 중국 내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이 푹푹 떨어지고 있다는 네. 건데요. 그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1월 달에 그래도 전체 시장에서 중에서 8.8%였거든요. 2월에 9.9%, 3월, 4월에 10%를 유지했었는데요. 네. 5월 달에 9.1% 뚝 떨어졌고요. 6월 달에 7.3%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판매가 14.2%나 감소할 정도로요. 시장에서 현대차가 중국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 뭐 딴 건 몰라도 수치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한 14% 지금 뺏긴 상황입니다. 그럼 가져간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일본 차인지 아니면 독일 차인지 뭐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차지한 것 자체가 네. 일단 중국차가 차지했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에 걱정이 되는 것인데요. 당연히 그 중에서 특히 SUV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창안이나 창청 등 로컬 기업이 아주 쌩쌩 달리고 있고요. 특히 SUV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창청이란 거는 뭐냐면 만리장성의 장성을 이제 중국 발음으로 창청이라고 있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차나 어떤 유럽 차 대비요 30에서 많게 50%까지 저렴한 가격 경쟁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 작년에 26%의 중국차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32%까지 늘어났고요. 늘었네요. 네. 특히 SUV는 55%까지 중국 점유를 했어요. 그래서 SUV 판매 탑 10에 2014년 달랑 한 개였거든요. 중국차가요? 네. 근데 보면 올해는 지금 10개 중에 7개가 중국차가 되겠고요. 그중에 창청차 H6, 창하차 CS35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다. 창청 H6가 점유율 1등하는 그런 자동차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1분기 아까 1월, 2월, 3월까지만 하더라도 네. 현대 iX35 그게 이제 우리 보면 투싼인데요. 12위에 딱 들어섰는데요. 6개월 동안의 상반기를 가렸더니 10위권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의 중국차의 특히 SUV의 돌풍이 무섭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로컬 기업들, 이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크게 성장해 나가면서 현대차의 점유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중국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 중국 제품에 대해선 저희가 늘 하는 걱정이 바로 품질 부분 아닙니까? 중국 품질 괜찮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뉴스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제 지방 섬도시 네. 그 지방도 있고요. 어저께 우리 동네 보니까 어떤 학원차도 이제 중국에 버스 있는데 뭐 품질이 안 좋다, 뭐 카페 있고 뭐 그런 거 많이 비판이 나왔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얼마 전에 보도를 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요. 눈을 가리고요. 로고를 가리고 찾아보면 중국차인지 어떤 건지 모를 정도다. 네. 뉴스위크 보도가 되겠고요. 10년 전과 달려 좀 고속을 해서 자동차를 부딪히더라도 충돌 시험에서도 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혹시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파리 다카르 랠리라는 거 아실 텐데요. 이게 보면 막 경주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옥의 레이스 이런 거죠. 예전에 이런 거 드라마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했던 거. 그 제목이 뭐였나요? 아스팔트 위의 사나이. 아, 알아요. 그거 막 이병헌 나오고 이영애, 네. 뭐 최진실, 완전히 신이 때죠. 정우성. 네. 네, 그때 엄청나게 했던 건데 그거 했던 건데 보세요. 1994년도에 그게 쌍용차가 다 코란도로 8위에 인재해갖고 이게 국가적인 어떤 큰 일이 있었어요. 경사가 네. 됐었는데 이게 바로 2015년 창청이 하발 시리즈에서 하발이 이번에 시리즈가 완주한 걸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홍보하고 지금도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그 파리 다카르 쌍용차면요. 쌍용 자동차 역사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게. 그 정도 대단한 건데 이 정도 했으면 일단은 뭐라 할까
여기 간 이유가 인정받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네. 품질을요. 그래서 품질도 어느 정도 지금 글로벌리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 시청자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카르 랠리 완주 이후에 코란도가 거의 뭐 안전한 차량의 대명사처럼 그럼요. 한동안은 불렸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는 중국 업체들 역시나 품질이 뛰어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중국 차량이 수출됐다, 뭐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좀 못 느끼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앞서 말씀드린 버스 좀 일부가 있고요. 중국이 이제 아직까지는 내수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수가 풍부하죠. 전 세계 자동차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팔리거든요.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외국에 나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러시아라든가 일부 동남아, 네. 일부 이제 아프리카 그쪽만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볼보 자동차 있잖아요. 네. 스웨덴 볼보 자동차가 중국에서 2010년 또 지리 자동차라는 곳에 인수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S60, 볼보 S60. 우리나라도 이제 뭐 타고 다니는 분 계실 텐데요. S60 이번에 중국에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요 모델이 바로 미국에 지금 수출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또 고급차 아닙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35,000불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5천만 원, 6천만 원 할 텐데 이 자동차가 미국 사람들 사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아마 처음에 5,000대 정도밖에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의 투자 전략가나 미국의 그 관계자들은 늦어도 3, 4년 안에, 즉 2020년 안에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자동차가 중국 자동차가 미국에 간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를 일단은 좀 폄하하거나 그래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말 중국의 이 무언가에 대한 성장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면서 걱정이 확 되고 속이 그냥 꽉 막히는 게 네. 현대차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망하는 거예요? 뭔 소리를 또 그렇게 하세요? 현대차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큰 재벌 기업이잖아요. 네. 엄청 앞으로도 뭐 영향이 있을 건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단 기술력이라든가요, 마케팅 능력을 배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엄청 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네. 얘기죠. 오늘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중간배당 1,000원 했거든요. 현대차 중간배당 1,000원 한거든요. 이게 뭡니까? 1,000원 건 얘기도 못 하는 거거든요. 특히 삼성전자가 현대차랑 중간 배당 같은 금액이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의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실망감이 많은데요. 하여튼 투자자의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현대차도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워낙 싸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아직은 기술적 매매에 국한하셔야겠다라는 점도 좀 조심스럽지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소 보수적인 접근 전략 현대차에 대해서 세워주셨고요. 그래도 현대차 좀 앞으로 좀 선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이항영 위원님의 탑픽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자동차 얘기 쭉 한 번 했는데 네. 탑픽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오늘은 탑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역사적인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차트요? 예, 현대차의 과거 주가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월봉입니다. 80년대, 월봉. 85년부터요. 이게 2000년도 1997년까지 10년 동안 있던 일인데요. 제가 요때 태어났어요. 네. 나이가 공개되는데요. 85년에 보면 2,890원이었는데요. 85년 우리 시청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85년, 86년부터 현대차가 엑셀이라는 걸 갖고 미국에 수출을 시작하거든요. 아하. 그 당시 아마 기억하시면 계실 텐데 현대차가 미국에 수출할 때 보면 교포분들이 네. 눈물을 흘리면서 현대차를 삽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던 나라가 현대차를 사면서 이렇게 정말 조국을 컸구나. 느끼는 예. 거거든요. 중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주가가 딱 10배가 올라갑니다. 현대차가. 아하.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4년, 5년에 보면 품질 경쟁력 약간 다른 회사지만요. 네. 쌍용차에 다카를 내리는 게 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그만큼 품질 경쟁력이 확 올라가는 시기가 돼요. 초기인 거거든요. 이런 걸 기억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 자동차들 있죠. 지금 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요즘 조정받았을 거 아닙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큰 그림이 아직도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 그럼 중국 자동차 어디요? 중국 자동차 회사가 많은데요. 아마 그럴 때는 대표적인 중국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상해 자동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 이게 코드 번호도까지 불러든 친절함이 있거든요. 600104번이거든요. 상해 자동차, 네. 상해 주식시장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자동차의 1985년부터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지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 자동차 쪽 이야기 쭉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10년 뒤쯤에 이항영 위원님 그때 상해 자동차 얘기했지 하면서 박수 치시는 분들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